손을 통해서 그 은하의 질량을 산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회전 곡선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 외곽에 이렇게 별이 위치하는데 이 별이 우리 은하 중심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접선 방향의 속도를 이렇게 가지게 될 텐데 이것이 회전 속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게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이 천체 회전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x축에 두고 천체 회전 속도를 y축에 둔 것을 저희가 은하의 회전 곡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회전 곡선을 그리려면 제일 먼저 이 천체의 회전 속도를 구해야 하겠죠. 그것을 과학자들이 도플러 편의를 이용해서 시선 속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 천체 회전 속도를 구하게 돼요. 네, 다음은 천체 회전 속도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이 과정은 본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회전 곡선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본 그러한 단락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선 속도가 뭔지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시선 속도란 어떤 천체가 관측자를 기준으로 시선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멀어지고 가까워지는지를 의미하는 값이에요. 만약에 시선 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그 천체가 관측자에 대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양수라는 것은 그 천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지금 우리 은하를 표현한 그림인데 여기 위에 이 핑크색 천체랑 초록색 천체 두 개가 있죠. 근데 저는 이 초록색 천체에 포커스 해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초록색 천체의 회전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이 초록색 천체의 회전 속도가 얘 시선 방향 속도랑 일치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 태양에서 이 천체의 공전 궤도면에 내린 이 접선이 공전 궤도와 만나는 점, 즉 접점이죠. 이 접점에 천체가 위치할 때의 시선 속도예요. 이때의 시선 속도가 이 천체의 회전 속도랑 일치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이때의 시선 속도가 얘가 공전 궤도면 상에서 가질 수 있는 시선 속도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그런 지점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시선 속도를 저희가 Vma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Vmax를 구할 때 제가 이 초록색 천체가 방출한 빛을 가지고 이 Vmax를 구할 거잖아요. 이때 이 방출한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천체가 Vmax의 시선 속도로 지금 태양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가 방출한 빛의 파장 람다는 적색 편의가 된 빛의 파장입니다. 얘 원래 파장을 람다 제로라고 하면은 이 파장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걸 적색 편의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도플러 편의 효과에서 이 속도를 구할 때는 이 적색 편의율에다가 이 빛의 속도를 곱해줌으로써 얘가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서는 Vmax니까 Vmax를 이렇게 관측을 통해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Vmax는 태양에 대한 상대적인 얘의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회전 속도를 고려해가지고 얘 진짜 속도를 구해줘야 돼요. 진짜 접선 방향 속도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V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Vmax에서 얘 태양의 회전 속도를 고려해가지고 지금 사인 세타를 곱해줬어요. 이때 세타가 뭐냐면은 이거 우리 은하 중심, 태양, 그리고 이 천체가 이루는 이 각입니다. 이걸 지금 세타라고 한 건데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면은 이 세타가 곧 여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기하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접선 방향 속도 VR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VR이 곧 이 우리 은하 중심에 대한 얘 전체적인 접선 방향 속도니까 얘 회전 속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VR을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은 이걸 저희가 이 천체의 회전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Vmax를 위에서 구한 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줘가지고 이러한 식을 산출을 하면은 저희가 V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사용한 빛이 21cm 수소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중성수소가 방출하는 빛이에요. 근데 파장이 21cm라는 것이거든요. 파장이 굉장히 길죠. 전파니까 얘가 잘 회절이나 아니면은 뭐 산란 같은 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첨가 물질을 지나가도 소광이 잘 안 돼서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얘가 중성수소에서 방출하는 빛이다 보니까 수소 기체의 분포 같은 것들을 알아낼 때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천문학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빛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21cm 수소선을 사용해서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천체의 회전 속도를 거리에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은하의 회전 곡선을 그려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해석하려면 먼저 회전의 종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먼저 속이 꽉 찬 금속구가 회전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속이 꽉 찬 금속구니까 이 금속구 내부와 외부의 어떤 두 지점을 선택을 하든 그 지점의 각속도가 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고른 이 1번과 2번 지점의 각속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2번이 1번보다 더 크게 되니까 2번의 회전 속도가 1번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지점의 회전 속도 또한 높아지게 되는 이러한 개형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의 회전을 강체 회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계와 같은 이 중심 천체를 공전하는 이 천체들의 회전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강체 회전과는 다른 경향성을 띄어요. 더 안쪽에서 공전하는 천체일수록 각속도가 더 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체 회전과는 다른 회전 속도 그래프에 그런 개형을 띠게 됩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회전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띠게 돼요. 이러한 종류의 회전을 저희가 케플러 회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강체 회전은 이 회전 범위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밀도 있게 물질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반면에 케플러 회전은 이 회전 중심에만 엄청나게 큰 질량이 밀집되어 있고 그 외부에는 굉장히 물질의 밀도가 듬성듬성하다는 특징이에요. 이걸 통해서 은하의 회전 곡선을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봤던 우리 은하의 회전 곡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몇 킬로 파섹 내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천체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치 강체 회전의 특성을 지금 이렇게 띄고 있죠. 이것은 이 은하 중심부는 굉장히 높은 밀도로 이런 천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체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피크점까지는 강체 회전의 그러한 특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구간이 강체 회전을 하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물질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케플러 회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회전 곡선을 보시면 은하 외곽으로 가도 지금 회전 속도가 줄어들지가 않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은하 외곽에도 물질이 분포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고 이것이 꼭 암흑 물질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 본 활동에선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은하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바로 은하 외곽의 천체들이 케플러 회전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이 구심력이 만류 인력이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은하 외곽에 있는 그 지점을 회전 곡선상에서 채택을 해서 그 지점의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그 지점의 회전 속도를 알게 된다면 이러한 구심력이 만류 인력이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라지 M은 그 은하 외곽에 있는 채택한 그 지점의 공전 반경 내부에 있는 모든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질량들이 중심에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은하 외곽에 있는 지점을 채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라지 M이 은하의 질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식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라지 M에 대해서 표현을 해서 은하의 질량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